안녕하세요. 생각의 혀를 파는 골 때리는 일다강, 골을 좀 때려드리고 싶은 강사입니다. 음, 여러분 앞에 영상, 제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 막 시작한 초입생들, 그래서 동차를 꿈꾸는 그런 학습자도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정말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학습자들은 한 번 정도 실패해 보신 분들, 그래서 학습의 방법을 다시 찾지 않고는 재도전에 성공하기 어려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관계 과목들 6개 과목이죠. 그 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도 가장 기본과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론들을 많이 두려워들 하시고 어려워들 하시니까 제가 교육의 이해에 가장 어려운 부분도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생각과 학습법을 바꾸면 어떻게 쉬워질 수 있는지, 그래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이 자체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이걸 배우는 건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응용력이 생기고 학습에 활력이 붙게 하는 그런 학습 방법,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경험일 텐데, 제가 오늘 두고두고 이제 시험에도 늘 나옵니다만은 그 시험에 나온다는 거 외에 여타의 특히 이제 경제론이나 또 금융론이나 이런 등등을 특히 어렵다고 하는 영역들, 그런 영역을 배울 때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급한 마음에 먼저 픽업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자주 접해 봤겠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투자의 3단계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학이니까 부동산을 돈 주고 취득을 하죠. 그리고 운용, 또는 표현을 달리해서 운영 또는 영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단계, 실제로 운용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을 끝내는, 이제 비즈니스를 마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처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용어들이 다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슈들이 다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이 투자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그리고 처분할 때 원래 샀던 것에 더 붙여서 팔 수 있든지, 아니면 손해보고 팔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처분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 그래서 처분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들은 이런저런 교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여기서는 또 소득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는 이득이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애워야 합니까? 애우면 좋다고들 강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그 애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옆에 영어로 buy 그리고 from을 표시를 했습니다. buy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by, doing. 예. 근데 from은 뭡니까? 출처죠, 출처. 그래서 from something. 예. 이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앞에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할 때는 from something, from what, 이걸 말하는 겁니다. 소득이라고 할 때는 by doing.
그래서 소득 앞에는 행위가 나옵니다. 영업을 통해서 얻은 것, 그러면 영업소득. 그 다음에 처분한 거죠. 행위죠. 처분해서 오는, 들어오는 것, 인컴. 이게 이제 처분 소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득 이럴 때는 어디로부터 왔냐? 행위로부터 말고,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이득인데 소득이다 그러면 소득으로부터 오는 인컴이다. 아까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doing.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자본이득이 있죠? 자본이득.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자본, 캐피털. 그러니까 원래 사들인 건물로부터, 이 건물로부터 들어오는 인컴, 요거는 이득.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느낌상 이해를 해버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짚어놓으면 나중에 굳이 기억력에 호소하면서 통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 앞으로 다른 데서 이런 용어들을 접하더라도 어떤 느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투자의 3단계에서 돈이 흐르죠. 돈이 흘러 다닙니다. 그게 이제 이 현금의 흐름인데, 여기 보십시오. 영업을 이제 시작하면 현금이 흐릅니다. 그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요 운영 단계, 영업 단계, 요 단계와 관련해서 현금 흐름 계산표가 있습니다. 요 전체죠, 요 전체. 이 전체를 사실은 뭐 어느 교재에서나 대부분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총총 순전 후 볼드 처리돼 있죠. 이렇게 애우라고 하는데 이 애울 일 아닙니다. 애운다고 해서 풀릴 문제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애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애우십시오 그러면 학습자들은 나 애웠어. 그리고 시험 보면 애운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결과적으로 애우게 되더라도 그 전에 이 흐름표를, 이 계산표를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보면 문제를 풀이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 느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뭐 총총 순전후 뭐 이렇게 애워갖고 한 문제 푸는데 그 반복을 몇 번을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것을 학습하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 안내된 대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까지 이 영상을 좀 끌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차피 애우게 되겠지만 이 표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취득 단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운영, 영업을 하죠. 그 다음에 처분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운영 부분에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건물을 샀어. 그리고 이거를 임대를 해. 이런 상황을 머리에 그리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대 단위, 실이 몇 개냐, 몇 개 실이 있냐, 이런 게 이제 떠오르겠죠. 언급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실 한 실, 그러니까 단위당 임대료, 예상 임대료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샀다고 했을 때 모든 실을 임대하고 100% 하고 그거를 완전히 임대한 임대료를 다 받아냈다라고 하면 100%가 되겠고, 그게 가능한 총소득이 되겠죠. 가능한 총소득. maximum. 예. 그래서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명명합니다. potential.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100%를 채울 잠재력이 있죠. 어느 건물이나. 그러나 그것은 potential, 가능한 것일 뿐, 잠재적인 것일 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이 문자의 의미를 느끼도록 매번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암기가 된 내용도 의미 있게, 느낌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가능은 하나 실제로 이
나가지 않는 실이 있죠. 공실. 나가긴 나갔으나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불량부채.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부분. 공실, 불량부채. 예. 안 나간 거, 그리고 나갔으나 돈을 못 받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한 포텐셜한 PGI, Potential Gross Income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야 되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외의 또 부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의외의 그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맥시멈에서 의외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외로 욕심은 나지만 거두어들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실이 안 나가거나 나갔으나 못 받아서. 그래서 요 흐름을 좀 타고 가셔야 됩니다. 용어만 문자적으로 외우는 거 그거 죽은 학습입니다. 무덤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면 자,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현실까지 다 반영했으니 이게 이제 곧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효 총소득. 내 손에 쥐어진 돈. 유효 총소득. 예, 유효. 영어로도 어떻게 돼 있어요? Effective gross inco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Effective. 효과 있다. 내 손에 잡힌다. 이런 거죠. 유효. Effective.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PGI, 그 다음에 EGI 이렇게 영어로 또는 간단하게 P 또는 E로 약자로 해서 그 시험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또 심플하죠. 예. 우리말로 가능총, 유효총까지만 쓸래도 몇 자입니까? 그러니까 potential, 예. 그 다음에 effective 요 정도까지 PE 이렇게 외우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들어오는 데 필요한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나가는 돈. 그게 뭐예요? 영업 경비. 예. 그래서 operating, 영업하면서 돌리면서 나가는 expensive, 비용. 예. OE라고 합니다. OE, expensive. 그래서 이 영업 경비,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비용 나가고 나면 그때 순수해집니다. 나갈 것 깔끔하게 나가고 나면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거. 그래서 그거를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순. 예. 넷이라고 뭐 경제학이나 그 회계 쪽에서 넷. 예. 그 나갈 거 나가고 그 순수히 남는 소득. 예. 순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효 또는 가능 또는 순 이러면 느낌이 오셔야 돼. 순 그러면 뭐 때문에 순수해졌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순수해졌냐? 나갈 게 나갔다. 경비 나갔다. 이 느낌으로 다가와야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순 그러면 뭐라고요? 아, 나갈 게 나갔다. 깔끔하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경비하고 또 다른 일종의 나가야 될 돈. 근데 이 돈은요, 벌어들인 것에 붙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죠. 그리고 이 세금을 붙일 때는 정말로 내 손에 잡힌 거.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함께 벌어들여서 끌어들인 돈만큼 이자를 주는 거. 그러니까 남의 벌이, 그러니까 일단은 벌이는 다 해서 모아져 있는데 거기서 경비 빼고 남아있는 이거는 순이라고 하고 여기서 더 빠져야 될 게 있어요. 남의 돈 끌어다가 손에 쥐게 된 돈. 요건 진정한 내 돈이 아니죠. 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debt servi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받았으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요것이 그 안에는 원금이 들어있고 갚아야 될 원금과 플러스 이자. 그래서
원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debt service is D. 예, debt. 여러분 뭐 debt 정도의 영어는 알고 계시는데 몰랐다면 요번에 뭐 알게 돼도 괜찮겠죠. 뭐 부채 서비스액이 그 debt보다 더 낯설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한 방식으로 머리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전이든 세후든 여기 세전이든 세후든 이 세금 언급이 나오면 그 앞에 뭐가 빠져나갔다고요? 남의 돈 끌어다가 쓴 그 대가 지불, 그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거 빠져나간 다음에라야 세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전이든 세후든 세금 얘기 나오면 그 앞에 뭐가 빠져나갔다? 남의 돈 끌어다 쓴 대가 나갔다. 원금과 이자가 나갔다. 예. 그 나가기 전이 뭐였어요?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내 손에 잡힌 거. 뭘 빼고 잡힌 거? 경비 빼고 잡힌 거. 예. 그리고 이 경비는 어떤 걸 경비로 잡아주는지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이 흐름을 그리고 세전 세후까지 오면 세전은 세금 내기 전이고 세후는 세금 낸 후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건 애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세전 세후든 세자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느냐? 아, 남의 돈 끌어다 쓴 대가 지불했구나. 요건 경비하고 다릅니다. 경비하고는 달라요. 경비는 내 돈 끌어다 쓰고 투자하고 벌어들일 때도 나가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경비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튼 그러면 경비 나간 다음 경비 나갔구나 이미. 예. 그 다음에 세금 얘기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 말하자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 나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오, 맥스 포텐셜. 잠재력을 전부 100% 발휘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이라는 게 따로 있죠. 거치지 않는 돈도 있고 갑자기 불로는 아니더라도 여튼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은 수익이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흐름을 그 느낌적으로 타고 가면서 그 단계마다 어떤 용어들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가셔야 이 현금 흐름 계산이라는 이 흐름이 적어도 매번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좀 더 쌓이는 느낌, 깊어지는 느낌, 넓어지는 느낌 이런 걸 가질 수 있지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총총 순전후 이렇게 외우면요 그거 이후로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이거 외우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 표, 계산표 올려놓고 가로해서 뭐 들어가나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죠.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체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느낌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공식도 적용할 수 있고 계산표도 적용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장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거짓말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지금 이거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영업 경비 얘기 나왔죠. 경비. 예. 경비. 뭐가 경비고 뭐가 경비가 아닌지. 이것도 애우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거 애울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뭐 툭 튀어나오면 이건 경비야. 이건 경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도 너무 시험을 위한 공부 강조하다 보면 죽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도 겁나서 개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장농 자격증이 돼서 활용을 못하고 마음속 뿌듯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뿌듯함에 수반되는 건 뭡니까? 허망함, 공허함, 머리에 남은 게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공부할 게 아니라면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해볼게요. 밑에 영업경비 계산시 불포함 항목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디선가 그 훌륭하신 강사분 자료인데 잠깐 빌렸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그 비판 때문이 아니고 요 자료의 비판이 아니고 이 훌륭한 자료를 여러분이 학습에 활용하실 때 학습자로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자, 펜 색을 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요번에는 뭘로, 요걸로 바꿔볼게요. 요 영업 경비, operating expenses, OE, 이것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의 나가는 돈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취공, 부소, 감소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취득세요. 취득세는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취득 단계,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영업, 여기 보이시죠? 영업, 운영. 이 단계에서 언급되는 이 현금 흐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뭐 경비하고 관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 하면 아예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셔야 돼. 예.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취득세는 단계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재산세는요? 어떻게 써요? 재산세는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operating,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게 경비에 포함되겠습니까? 포함 안 되겠습니까? 포함되죠, 당연히. 영업으로부터 오는 영업소득세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안 보이게 또 그 재산세가 나가요. 건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세 내야 됩니다. 여튼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길게 나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 저기 밑에 취득세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실과 불량 부채는 사실 흐름표에서 저 앞쪽에서 나오죠. 이 흐름표를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은 경비와는 관계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근데 덧붙여서 공실 아포레이팅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 아포레이팅 했는데 들어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아닌 거죠. 예. 아예 영업으로서 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없으니 수반될 비용도 없는 겁니다. 예. 이건 그냥 안타깝게 못 들어온 돈입니다. 비용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순영업소득 다음에 내가 경비 빼고 내 손에 남의 돈 때문이든 내 돈 때문이든 손에 일단은 쥔 거. 일단은 손에 쥔 거. 그래서 순영업소득인가? 농담이고요. 농담치고는 유용하죠. 예. 그 순영업소득, 손에 쥔 영업소득, 여기서 남의 돈 때문에 벌어들인 부채 서비스액 내보내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나면 세전이든 세후든 언급이 되는데 세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도 경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비는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했던 대목이죠. 이제 느낌 좀 오십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예. 영업소득세는 뭐예요? 영업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에요. 영업소득에 대해서. 말에 그냥 이건 경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음미를 하시면 답이 나오고 판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계단도 좀 망가질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좀 낙후돼서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수선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게 있어요. 가치가 쫄아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치가 감해진다. 감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 예상되는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 그거를 좀 이렇게 쟁여둬야 되겠죠. 지금 건물이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을 거야 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대금, 거기에 대응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 감가상각비는 보이지 않게 지금 떨어진 그 가치입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도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낡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거 애올랍니까? 애워도 영영 1년이 지나거나 해도 늘 낯선 용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최대한 낯설지 않게 학습을 해 두시면 이후에 좋다. 공부에도 신바람이 난다. 뭔가 그 공부에 학습에 혀를 짚은 것 같다. 쭉쭉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 같습니까? 아니요. 현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자 급여. 오너예요, 오너. 오너한테 자기 소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라는 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나가는 거. 남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경비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적 업무비. 혼자 그 영업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몰래일지 알게일지 어떤 개인적 개인적, 그러니까 오너만을 위한 것은 회사를 위한 게 아닌 거라면 이것도 경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튼 오너 주머니로 또는 손으로 들어가는 돈은 경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낌적으로 거의 상식에 근거해서 각각을 이해하면 이거 애워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애워서 시험 보기도 힘들어요. 어떤 주어진 항목 중에 감가상각비 딱 등장하면 이거 건물 헌만큼의 가치에 대비되는, 대응하는 것이다. 비용 맞아. 이렇게 판단이 빛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취득세? 당연히 안 되지. 단계가 다른데,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세금 중에 영업소득세. 두 가지가 나오죠, 세금 중에는. 취득세 단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고, 영업소득세는요. 세금으로 내는 건데, 저기 경비는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세금은 다 해당 안 된다. 이거 오해입니다. 아까 재산세 얘기했습니다. 세금이라도 해당 안 되는 거, 되는 거,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애울 일이 아니다. 이 세금 관련은 세법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세법 가면 거기서도 또 살아있는 느낌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느낌이 말 그대로 살아있으면 소득세? 소득에 따른 세금이야. 경비하고는 완전 다르지. 금세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과목을 이 좋은 방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상호간 도움이 되지 상호간 혼란을 주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덜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상생적인 시너지, 이걸 노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강의, 헬파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또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 학습의 경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목은 많아도 이런 방법으로 넘나들면서 갈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것 배우니 이거 좋고 이것 배우니 저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 학원 강사가 각각의 과목을 따로 그러면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서 학습을 경험하고자 하면서 그 학습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은 오늘 좀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찍는 걸 여기서 끊으려고 해요. 바로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어서 찍을 텐데, 여러분 그 링크 걸리면 찾아와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느낌 좀 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